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96행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데, 자, 네스토르의 아이디어가 이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하면서 나는 말을 그대에게서 끝내고 그대에게서 시작해서 난 다음에 이제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쭉 내려가서 여기 100그 삼행을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말해. 나의 이제 아이디어, 내가 생각에 가장 좋은 생각이 이건데 이 말이죠. 제우스의 후손이요. 그대가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 생각에 반해서 말입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무릅쓰고 그의 막사에서, 그죠? 아킬레우스가 싫어하는데 화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텐트에 들어가서 그가 아끼는 소녀를 갖다 빼앗아 갖고 온 이거가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해라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품은 것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지닌 자는 이전이든 지금이든 달리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110행이 나온 것처럼 결국은 그를 모욕한 게 아니냐, 아킬레우스를. 왜? 그의 명예의 선물을 빼앗아 가졌으니 말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정의 선물과 상냥한 말로 그를 달래고 설득할 방도를 강구해 봅시다. 그러죠. 그를 달래서 설득을 해야 돼, 설득을. 그러니까 그에게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대답을 했. 그러니까 노인장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대는 내 미망을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지적해 주었어. 내가 어리석음을 부인하지 않겠소 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60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 그분이 그토록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야말로 실로 만군의 가치가 만군이 여기 나오는데 만만자에다가 군대 군자인데 이 만군의 뜻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만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책에 나오는 거는 여기 아주 많은 군대를 말해요. All the Army라는 거예요. All the Army. 근데 이 임금군자를 쓰면 모든 왕이 됩니다. 그래서 King of Kings라 그러면 왕들 중 왕이니까 왕중왕이 되죠. 그죠? 왕중왕이 뭡니까? 이게 왕중왕 아닙니까? 자,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미국의 거대한 야구 시장. 그 중에서 월드 시리즈를 해갖고 우승할 때 최우수 선수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별들의 전쟁에 별 돼버리죠. 그죠? 이 왕중왕이 되고, 그죠? 축구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유럽에서 해마다 하는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그, 챔피언스 리그죠.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여기에서 이제 가장 센 팀들 32팀이 나와가지고 1등을 뽑는 거죠. 그죠? 거기서 뽑히면 뭡니까? 스타 오브 스타스. 별들의 전쟁에서 완전 최고 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가 된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 근동이나 유럽에서 써먹던 자기를 갖다가 칭찬하던 독특한 표현. 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라고 할 때 킹 오브 킹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망군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사악한 마음에 복종하여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상금을 아낌없이 바치겠소. 자, 이게 누구 얘기하냐면 아가멤논이 이제 내 마음 바꿨으니까 이 아킬레우스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하겠다 하면서 이것까지 한다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갖고는 뭐 이렇게 뭐 소철 7개를 하고 황금을 이렇게 바치고 번쩍이는 가마솥을 20개를 하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말 중에 좋은 말을 12필이나 하고 뭐 이렇게 쭉 나열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건데 공예에 능한 그러니까 손재주가 아주 좋은 여자를 7명이나 현상금을 붙여서 줄 테니까 제발 전쟁이 오도록 좀 설득 좀 해갖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7명의 여인은 뭐냐면은 내가 레스보스라고 하는 그리스 이 바다 쪽에 섬이 있어요. 레스보스 섬이 있는데 여기를 함락해서 그때 전리품으로 데리고 온 여자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레스보스 하면 알아야 되는 유명한 고사성어 유래가 있는데 이 듣기가 조금 민망할 수도 있지만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레스보스가 뭐의 어원이 되냐면요. 레스보스는 여자가 유명한데요.
여자끼리 동성연애하는 게 여성 동성애라 그러죠, 그죠? 여성 동성애. 이것의 원조가 어디냐 하면 레스보스 섬이거든요. 그 레스보스에서 온 사람은 뭐라? 레즈비언이라 그러죠. 레즈비언. 레스보스 사람이라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풍습이 여자가 동성애를 하다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레즈비언이다. 여성 동성애는 레즈비언이다. 레즈비언.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호모섹슈얼리티라. 그러니까 속으로 뭐 게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레즈비언이다. 레즈비언. 이 레즈비언의 원조가 된 게 어디냐? 바로 이 그리스다. 이 그리스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다른 데는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문란한 게 이렇게는 안 드러나는데 그리스는 왜 그런지 엄청나게 복잡하고 문란한. 그런데 이 중국에는 대대로 뭐가 또 유행을 하냐면은 황제가 있는 황실에서 난무했던 것이 뭐냐? 이게 남자 동성애라 그래갖고 이제 호모가 많은데 중국 한나라 때 이게 엄청나게 심.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누구하고 지내냐면요. 황실에서는 장차 황제가 될 이 황태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궁궐에서 그 자기 또래의 뭡니까? 아이들하고 사회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가 사귀어 놓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식적인 수준이 있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같이 붙여서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뭐가 있냐면은 어릴 때부터 성기를 거세하고 궁중에 들어온 내시들이 다른 말로 하면 황관이 있든 얘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거든요. 친하게 지내다 보면 황관이 뭘 하냐면은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 사서에 이미 나와 있는데 심각할 정도로 이 황제들이 동성애가 심하고 사회적으로 별로 규제하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누가 알고 이제 굉장히 충격을 먹느냐 하면 이제 그 원나라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부터 꽤 오래됐습니다만 이 카톨릭 이 신앙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전파로 누가 나가냐면은 이제 유럽의 선교사들이 이 다른 쪽으로 나가죠. 가다 보니까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유명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마테오 리치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포교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너무 심하니까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이게 교화를 시킬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 자, 어쨌든 간에 레스보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땅에 있던 그 타락한 그런 지역 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셔야 된다. 자,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희들 가서 말이야 저기 그 아킬레우스 좀 설득해갖고 오너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요. 그 만약에 아킬레우스가 나를 도와주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보답을 할 텐데요. 나오는데 142행을 보면 이래요. 그는 내 사위가 될 것이며 사위가 될 것이며 나는 그를 넘치는 풍요 속에 자라는 내 귀염둥이 아들 오레스테스 아가멤논의 아들이 있는데 오레스테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자 대단하죠. 그죠? 사위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처럼 여기겠다라고 얘기했네. 그리고 이제 한 수 더 떠서 뭐 이렇게 강조하기라도 하듯이 아가멤논한테는 지금 고향에 딸이 3명 있는데 이 3명 중에 아무나 이 아킬레우스가 마음에 들면은 골라서 결혼하고 싶다면 해주겠다 이런 얘기. 결혼할 때 신부 측에서 당연히 요구하는 그 신랑이 가져와야 될 선물, 구혼 선물, 혼인을 위해서 갖다 바치는 선물을 나는 받지 않겠다. 공짜로 해주겠다 이면은 이게 뭐 파격적인 이유다. 구원 선물을 우리나라에서 뭐라 하냐 함이라고 그러죠. 함사시오 이렇게 하는데 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부 집에 이제 결혼을 통해서 갖다 줄 그 소중하고도 귀중한 그런 굉장히 그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들 이거 담은 상자가 뭐야 함이죠, 그죠? 함. 그 함을 메고 어디로 간다? 신부집에 가서 갖다 주는. 곱게 가다 좀 재미없으니까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놓으면서 막 들어가면서 돈 다 받아내고 갖다 주고 그러는 게 그걸 이제 신랑이 하는 게 아니고
신랑 친구들이 하는 게 이제 전통 우리나라 관례. 요새 이거 시끄럽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 든다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부집 앞에서 한 2시간, 3시간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신랑 친구들이 수십만 원 벌고 난 다음에 이제 줄까 말까 그런 그게 함이란 말이야. 함. 이게 이제 구원 선물인데 요즘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또 뭐가 있냐면요. 지참금이다. 지참금은 뭐냐면 반대죠. 결혼할 때 신부가 그 저기 신랑한테 갖다 바치는 게 이제 그 집안에 갖다 바. 이걸 지참금이에요. 지참금. 이 지참금이라고 되는데 잘 보세요. 이 지참금이라고 해요. 지참금. 지참금이라고 해서 이 도울이라고 그러는데 도울이 영어로 도울이라고 독일말로 mitgift라고 그러는데 신부가 신랑한테 바치는 결혼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재산적인 도리 이게 지참금입니다. 지참금. 지참금 얼마 가져왔냐 막 그렇게 말해줘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한 거. 요새도 여전히 결혼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요거다. 요게 뭐냐? 요것이 바로 여기 뭐 혼수다. 혼수. 혼수 적게 갖고 오면은 뭐 나중에 군소리 나오고 어떠고 저떠고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도 있지만 사실은 웬만한 사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말로 다 처리하는 그런 습관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게 혼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의 권력 싸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경제력이 비슷하면 문제가 없는데 차이가 확 벌어진다.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리해서 혼수를 해가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가멤논이 어쨌든 간에 나는 얼마든지 그 아킬레우스한테 참전하는 대가를 갖다 바칠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말이야 설득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렇게 이제 161회까지 얘기를 하니까 네스토로가 듣다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요 하면서 이제 자 만약에 그 정도 선물을 준다면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자 얼른 사람을 뽑아서 지체 없이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보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내가 사람들을 뽑을 테니 호명된 이들은 승낙하시오 하면서 쭉 명단을 얘기를 해요. 그래 누구 데려가라 이렇게 자 그래 갖고 이제 이 사람들 떠나보내는 게 그 다음 이어지는 대목들이고 자 182행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하여 두 사람은 노호하는 바닷가 기슭을 따라 걸어가면서 아이아코스 선자의 위대한 마음을 쉽게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대지를 떠받치고 있는 그 대지를 흔드는 신에게 열심히 대지를 흔드는 신이 바로 바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세이돈이 나옵니다. 포세이돈이 자 그런데 이제 곧 다음에 아킬레우스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누가 만나냐면은 아킬레우스에게 사신으로 보내진 사람이 아킬레우스를 만나서 대화하는 게 이제 곧 나오게 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6행에 아킬레우스가 소리도 낭낭한 프로밍크스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악기입니다. 악기를 막 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는 190행에 파트로클로스가 혼자 말없이 앉아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누가 오느냐 하면은 이 아가멤논이 보낸 사신들이 이제 드디어 여기 도착하죠. 그 아킬레우스에게 도착하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오디세우스가 앞장서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게 이제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 앞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제 반갑게 맞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97행에 보면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한마디 합니다. 잘 왔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찾아준 그대들이야말로 친구들이요. 딱한 사정이 있겠지만 내 화가 나서도 아카이오의 중에
아카이오이들 중에 그대들을 가장 좋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그 자기가 그 지금 아가멤논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비틀어져 갖고 혼자 따로 놀고 있는 이 아킬레우스지만 전쟁 안 하고 그냥 뭐 빈둥빈둥하니까 남이 한번 찾아오는 거가 굉장히 드물겠죠. 그러니까 심심하던 차에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그러면서 손님들 맞이하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는 이제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친구이자 부하인 파트로콜로스에게 말을 합니다.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이여, 희석용 동이를 큼직한 것으로 갖다 놓게. 그죠? 술동입니다. 술동이. 우리 지금 장독, 하나 수. 요즘처럼 뭐 이렇게 뭐 좋은 유리컵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옛날 단지에다가 엄청나게 담아 술단지에다가 큼직한 것으로 갖다 놓게 술을 이제 대접하려고 해요. 그리고 술을 독하게 타고 잔은 따로따로 준비해주게. 자, 여기 나의 친한 친구들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또 나오냐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주도 있어야 되니까 아주 맛있는 고기들이 있는데 이제 양고기, 염소고기 이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돼지고기도 나오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209행을 보면요, 이 아킬레우스가 칼을 막 자르려고 하니까 아우토메돈이라는 사람이 그를 왜 붙잡아주는 게 뭐냐면 이 돼지를 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돼지를 어떻게 자르냐면 통째로 구운 돼지를,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사이즈가 큰 돼지를 통째로 몇 토막씩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누가 안 잡아주면 돼지가 튀어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잘 이해를 하고 봐야 된다. 그가 고기를 보기 좋게 썰어서 꼬챙이에 꿰는, 이게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꼬치다. 꼬치, 닭꼬치도 있고 뭐 메뚜기 꼬치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베큐를 해갖고는 이제 퍼먹는 그릇.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호머가 이런 묘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얘기하다가 놀다가 전쟁하다가 막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이걸 다양다종하게 자유자재로 묘사해내고 있다라고. 자, 신과 같은 전사인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이 불을 크게 피워놓았다. 이었고 타오르던 불길이 약해지자 그는 숯불을 헤치고 그 위에 꼬챙이를 얹었다. 그리고 이렇게 꼬챙이 거리에 꼬챙이를 올려놓고 소금을 뿌려, 신성한 소금을. 맹글로 뭐 맛없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을 쳐야 되는. 자, 아킬레우스가 고기를 구워 나무 쟁반 위에 쏟았을 때에 파트로콜로스가 빵을 가져와서 예쁜 바구니에 담아 식탁 위로 나누어 주었고 고기는 아킬레우스가 나눠 주었다. 그리고 그는 고귀한 오디세우스의 맞은편 벽가에 앉으며 전우, 자기 전쟁할 때 같이 하는 전우인 이 파트로콜로스에게 명하여 신들에게 제물을 태워 올리게 했다. 자, 그래서 파트로콜로스가 제물 중에서 태워 올릴 부위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다. 이었고 그들은 앞에 차려진 음식에 손을 내밀었고 그리하여 먹고 마시는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에, 인간의 기본 욕망, 먹고 마시는 게 충족이 돼.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뭐 무슨 얘기 때문에 왔느냐. 그러면 이제 뻔한 얘기인데 이런 거죠.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 얘기해요. 이제 찾아온 사람이 방문자가 이제 본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나오는 거죠. 자, 오디세우스가 이를 알아채고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 아킬레우스를 위해 건배를 했다. 건성을 비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아킬레우스요, 우리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막사였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나 진수성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 쭉 얘기하다가 229행부터 본론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대 제우스의 양자여, 제우스가 입양한 아들이죠. 그 크나큰 재앙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소이다. 만약 그대가 투지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가판이 덮인 우리 함선들은 존망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존망이랑 살아남을지 죽을지 그걸 말합니다. 용맹무쌍한 트로이인들과 널리 이름난 동맹군, 트로이하고 같이 싸우는 동맹군들이 우리 함선들과 방벽 바로 옆에 진을 치고 지금 우리 주변까지 완전히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진중 곳곳에 수많은 화터불을 피워놓았으니 말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제지받지 않고 우리의 금은 함선들에 덤벼들 수 있으리라 믿고 있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께서 번갯불로 그들의 오른쪽에 전조 징후를 보여줬. 전조 징후다. 이 전조란 말이죠, 그죠? 미리 보여주는 조짐. 그러면 징후. 다른 말로 하면 시그널. 유명한 말이죠, 그죠? 군대에서 이런 말. 내가 신호를 보내면 공격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 At my signal. 나의 신호에, 그죠? 내가 신호를 보내면 At my signal. 공격이다 이러면 이게 전조입니다. 전조. 미리 보여주는 조짐이다. 자, 그래서 헥토르는 제 힘을 크게 뽐내며 제우스를 믿고 마구 미쳐 날뛰고 인간들도 신들도 안중에 없어. 사나운 광기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전쟁에서 그 트로이인들에게 쳐들어온 이 그리스 원정대가 고전하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같이 한번 전쟁해야 되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긴 얘기라기보다는 이 뒤로 넘어가서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266행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 당신이 도와주면 아가멤논이 약속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보상을 해주는 거 아까 우리가 다 봤습니다. 뭐 살림살이 수많은 살림 도구들 그러고 난 다음에 레스보스에서 온 여자 7명 전부 아가멤논이 고맙다고 주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그래갖고 이제 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306행까지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그러니까 그 307행이 되면 답변이 나오고 아킬레우스가 그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하면서 이제 따옴표가 나오는데 아주 길게 나옵니다. 308행에서 400 429행까지 6, 7페이지에 달하는 긴 분량으로 답을 하고 근데 안 도와주겠다. 나는 아가멤논하고 이미 갈라쓴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우스의 후손인 라르테스의 아들이요 계책에 능한 오디세우스 내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이제 그대에게 기탄 없이 틀어놓지 않을 수 없구려. 자, 그래야만 그대들이 내 앞에 앉아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하지 못할 테니까. 사실 나는 그자가 하데스의 문만큼이나 밉소. 나는 아가멤논을 죽도록 미워합니다. 이 말이죠. 가슴 속에 품은 생각과 하는 말이 서로 다르다. 이걸 뭐라 그래요? 표리부동이다. 이 그 따르고 속 따르고 그러면 표리부동. 그 따르고 속 따르고. 표가 그치고 리가 속이니까 이게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따르고 속 따르다 이 말이에요. 가슴 속에 품은 생각과 하는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말하겠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은 결코 나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오. 왜냐하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쉬지 않고 계속 적군과 싸워봤자 고맙게 여기지도 않을 게 뻔하니 이때까지 내가 겪어봤는데 얘는 필요할 때만 이렇게 부탁하지 실제로 진심이 못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뒷전에 처져 있는 자나 열심히 싸우는 자나 똑같은 몫을 받고
비겁한 자나 용감한 자나 똑같은 명예를 누리고 있어. 일하지 않는 자나 열심히 일하는 자나 죽기는 매한가지요. 나는 언제나 목숨을 걸고 싸우느라 마음속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요. 이 말이에요. 마치 어미새가 저는 고생을 하면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먹이를 아직 깃털도 나지 않은 새끼들에게 갖다 먹이듯이 꼭 그처럼 나는 숱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낮은 낮대로 피비린내 나는 숱한 날을 적군과 싸움이 보내기 일쑤였소. 옛날에 사실 아가멤논 도와주려고 많이 고생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서 333 그럼 뭐하냐면 그것을 받아 조금씩 나눠주고 대부분 자기가 아가멤논은 대부분 자기가 결과를 다 취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 사람은 탐욕적이다 이면 그래도 그자는 장수들과 왕들에게 얼마쯤은 명예의 선물을 주었고 또 그들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 그런데 유독 나한테서만 이런 얘기하죠. 그죠? 마음에 맞는 여인을 빼앗아 가져갔다. 이게 뭐냐면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이 자기 어떤 고집대로 데려가버려. 그녀와 동침하며 재미나 보라지 이렇게. 아가멤논은 자기가 이 아킬레우스가 아끼는 명예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여자 전쟁을 통해서 아킬레우스 어느 지역에서 빼앗아 갖고 온 여자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는데 이 여자를 존중해서 왜 이 아킬레우스를 어떻게 존중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안 건드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킬레우스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럴 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핀잔을 하는 거죠. 그녀와 동침이나 하면서 재미나 보라지 이렇게 욕을 하고. 자, 이걸 뭐라 합니까? 성적인 욕망을 리비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리비도라고 하는 건 심리학 용어인데 이 라틴어에서 나오는데요. 리비도 사람의 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욕망, 성욕뿐만 아니라 뭐 별의별 잠재적인 욕망이다. 리비도가 분출된다. 이게 억압이 되어 있으면 이 사건이 말이에요. 근데 리비도라고 하는 욕망이 마음대로 펼쳐지면 사람은 자유로워지는데 근데 이게 나쁘면 안 되죠. 그냥 막 도둑질하는 건 욕망이 있어 막 훔치면 그건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르고스인들이 트로이 사람들과 싸워야만 하느냐 하게 되면은 여기 바로 339행에 나오는 머릿결 고운 헬레네 때문에 맞죠. 아시다시피 그 프리아모스 트로이 왕의 둘째 아들인 헥토로의 동생 파리스가 다른 말로 여기 자주 알렉산드로스라고도 나오는데 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죠? 스파르타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왕 메넬라오스한테 대접을 잘 받죠. 받는데 얘가 자리 비우는 통 속에 그 사람의 젊은 부인으로 있던 헬레네를 마음에 들어해서 둘이 이제 얘기해보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도망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본의 아니게 마누라를 잃어버린 메넬라우스가 기가 차가지고 나는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트로이 가서 뺏어갖고 와야 되겠다 하니까 아가멤논이 야 잘됐다 이 참에 전쟁 일으키자 이래 된 것이 다 헬레네 때문이 아닌가 이 말이죠. 헬레네. 그렇다면은 필면의 인간들 중에 아트레우스의 아들들만이 아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천만에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쭉 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요런 얘기를 하죠. 346행에 오디세우스요. 그대와 다른 왕들과 함께 타오르는 불길에서 함선들을 구할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요. 나를 설득하지 못하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해. 나는 안 도와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긴 얘기를 갖다가 이제 여기까지 할 건 없고 다시 아가멤논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데 367행을 하고 있어요. 270페이지를 가는데 이렇게 되죠. 하나 내 명예의 선물은 그것을 준 자가 오만하게도 도로 빼앗아갔소. 바로 아가멤논이 빼앗아갔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말이요. 그자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대로 전하시오. 공개석상에서 그래야 항상 파렴치에 탈을 쓴 그자가 또다시
다나우스 백성들 속이려 들 때 다른 아카이오이족도 붕괴할 것이요 하면서 아가멤논을 원래 믿지 않는 그런 그 입장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건너뛰어가지고 이쪽을 한번 보는데, 요게 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스스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10평을 보면 나오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운명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런 운명이라고 하는 거. 짧고 굵게 사느냐, 굵고 짧게 사느냐 해서, 짧고 굵게 사는 걸로 나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 얘기를 하죠. 나의 어머니 은족의 여신 테티스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상반된 죽음의 운명이 나를 죽음의 종말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소. 자, 내가 이곳에 머물러 트로이 사람들의 도시를 포위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힐 것이나 내 명성은 불멸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 트로이에서 계속 전쟁한다면은 이제 결국 전사하기 때문에 고향은 못 돌아가지만은 그야말로 유명한 명장으로서의 명성은 불멸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평범하게 그냥 고향에 돌아간다면 나는 이제 명예로서는 별 볼 일 없고 그냥 오래는 살다. 임팩트 없는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그런 인생이죠. 가늘고 길게.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킬레우스는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영웅의 비극이 있어서 이 사람은 짧고 굵게 명예를 떨치고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죽는 걸로 이렇게 운명이 주어져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대목이 나와. 테티스는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첫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다시피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한테 자기가 굉장히 아끼던 그 명예 선물이라고 하는 브리셋을 뺏기게 되죠. 뺏기는데 그 지휘관이고 뭐 높은 사람이니까 구질구질하게 막 이렇게 각을 세우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포기해버리죠. 마음은 분통해가지고 화 풀 때는 그 어머니한테 가서 눈물로 간청하는 게 제발 이제 아가멤논을 벌 좀 주라고 그 제우스한테 좀 부탁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대목이. 그래서 제우스를 찾아가는 거죠. 이 테티스가 자기 아들의 이 분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나옵니다. 찾아가 갖고는 이제 아가멤논한테 설득을 하니까 아가멤논이 설악을 하는데 이 아가멤논이 제우스가 허락을 하는데 제우스가 그 부인이 입장이 다른 게 부인은 또 뭐냐면 그리스 연합군이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거죠. 그리스 연합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아가멤논청이 승리하기 헤라라고 하는 제우스의 부인.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우리가 앞에 봤던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테티스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자기를 설득하러 온 아가멤논이 보낸 사절단에게 답변을 하는 거죠. 이 아가멤논이 지금 태도가 좋아져서 당신을 굉장히 의존하고 있고 전쟁만 와서 도와준다면 어떤 소원도 들어주고 어마어마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절대로 믿지 않아요. 이때까지 겪어봤는데 그놈은 못 믿을 놈이 사기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 하는데 이걸 이제 마치 복선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호모의 글쓰기 전략인데 여기서 한번 탁 터뜨립니다. 짧고 굵게 산다. 전쟁에서 언젠가는 전사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오래 살지 못하는 비극적 운명 그러나 영웅으로서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복선으로서 터뜨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410행에서 416행이 굉장히 복선적으로 중요한 대목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416행 17행 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배를 타고 고향으로 떠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대들은 험준한 일리오스의 끝장을 결코 너희들 싸워봤자 못 이겨 이 말이에요. 목소리가 멀리 들리는 제우스께서 그 위에 보호의 손길을 뻗치시고 그 백성들의 사기가 높으니 말이에요. 지금 사기가 높거든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아카이오이족 장수들의 공개 석상에서 내 말을 전하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원로들의 특권이니까요. 함대와 아카이오이족 백성들을 속이 빈 함선들 사이에서 구할 더 나은
다른 계책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내도록 말이야. 전쟁하려고 생각하지만 도망가라 이런 얘기. 그들이 지금 생각해낸 계책은 내가 원한을 품고 있는 한 결코 실현되지 못할 테니까요. 즉 내가 계속 전쟁 안 하면 너희들 못 이겨요. 그렇지만 포이닉스는 여기서 머물러 우리 곁에 쉬다가 내일 나와 함께 함선들을 타고 사랑하는 고향으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가 원한다면 강제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래갖고 이제 답변이면 나 안 도와줄래 하는 것이 아킬레우스의 답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뭐 대략 한 절반 정도밖에 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끝까지 보게 되면은 앞으로 절반 더 봐야 되는 거죠. 285페이지까지 5페이지 나오는데 그 뒤에도 별 다른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 못하고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뭐 그대로 10가로 넘어가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